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아기가 일찍 깨가지고 일찍 나왔는데, 그래서 나와서 커피하고 빵을 공원에서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영상을 틀었냐면은 제가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한 2년간 부동산 시장을 주도했던, 2, 3년간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 코인시장 등 재테크 시장을 주도했던 흐름과 다르게 좀 돌아가고 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2018, 19년 정도의 모습 아닐까, 또는 아니면은 2016, 2017, 2018, 2019 다 비슷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들어온 것과, 그건 이제 박스권에서 지수 자체는 2400에서 2500까지 멈춰 있는 흐름이지만, 이게 더 상승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종목별로 순환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순환장세라는 거는 뭐냐면, 말하자면 2차전지 배터리가 올랐다가, 언제는 에너지 관련주가 올랐다가, 언제는 가스 관련주가 올랐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화학주가 오르고, 이런 흐름을 순환장세라고 할 수 있거든요. 돈이 이제 섹터 안에서 돈다라는 거죠. 그런 장세가 펼쳐지면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이런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가 2019년에 주식을 되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매수했던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이었는데, 그 당시에 액면 분할 전 기준으로 제가 매입했던 가격이 63,00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5분의 1 액면 분할, 그러니까 주식 가격을 낮춰가지고 거래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20만 원을 돌파했나? 그런데 지금 제가 샀던 가격이 만원대였던 거거든요. 만원, 12,000원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런 종목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그냥 작은 그런 종목에 불과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1, 2년 사이에 급등을 하게 되고 큰 수익을 내는 흐름을 또 만들어내는 모습도 보여줄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 자체가 오른다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2, 3년 후에 유망해질 섹터에서 그 섹터를 잘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돈을 잘 묻어 놓으면 운 좋게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치만 단서는 운 좋게라는 거고, 부동산 시장은 어떨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방 부동산이나 서울 부동산이나 지금은 재미없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10년대 초반에 서울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지방은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 소액 투자, 지방 임장을 다녀왔다고 블로그에 올리고, 지방이 어떠고 저쩌고 임장 보고서 쓰고 이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규제 완화도 서울을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전국의 투자 자금의 흐름은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제 지방은 별로 이렇게 거래가 되기는 어려운, 그리고 분양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이미 구축 아파트들도 그렇게 재미없는 시기 아닌가. 그래서 부동산은 재미없는 시기가 2, 3년 정도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시장에서 뭐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현금을 준비해서 서울에 제가 원하는 지역에 실거주 청약을 도전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였냐면은 뭐였더라?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 현재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그 지수 ETF, 지수를 종목화 해가지고 ETF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를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만원대부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펀드인데도 매수하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생각해보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했던 연초 대비해서 20% 이상 올라왔거든요. 정말 그렇게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연간 수익률이 15%가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지금 투자하기 어려운 시즌이라고 하지만 이런 수익률을 10%가량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것만큼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주식시장은 순환매 흐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2, 3년 후에 유망해질 종목들을 지금 찾아보고, 그 섹터를 찾아보고 종목을 추려서 어떤 기업이 유망한지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지금이 바로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매수하기 적당한 곳에 청약을 사는 거를 이제 준비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도 분할 매수하는 것,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일정한 시점에 항상 분할 매수해서 모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이제 주식 산업 공부를 다시 시작할 생각이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신규 청약하는 것들을 임장을 돌면서 좀 주목해 볼 곳들이 있으면 주목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ETF 역시 지정을 해서 매월 월급날이라든가 첫째 주 월요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일정 기간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지금 시점을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인이시고 혹은 사회초년생이시거나 이렇다면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마시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 나가는 게 중요한 시점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시장이 어느 순간 지나가고 2, 3년 후에는 어떤 종목 섹터가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면서 과거에 셀트리온이라든가 중국 관련 면세점이나 화장품주가 유망해서 그 당시 2014년이나 2017년이나 이런 시기가 대세 상승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마구 치고 올라갈 때 그 수혜를 누렸던 사람들은 그래도 주식이나 투자에 관심을 꾸준히 가졌던 사람들이고, 서울부동산이 진바닥을 헤맬 때 15, 16, 17년에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수혜를 크게 입은 사람들도 결국에 관심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닥을 기다려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기보다 나눠진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일정 기간 분할 매수하기에는 특정한 종목을 사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지수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도 큰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마치 무슨 캘리포니아에 와 있는 것처럼 좋은데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